안녕하세요. 가나심리치료연구소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릴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또 잘해보자 아싸 했는데 이 두 번째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내가 나를 보고 강의를 하니까 좀 이상해요. 좀 공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에 빠졌다가 또 쉽게 실망을 하고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는가? 왜 나는 쉽게 사랑했다가 쉽게 포기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은 이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적어도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죠. 또 달달한 사랑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면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페어베언이 떠오릅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생애 초기에 1차적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상처입니다. 사랑의 상처. 이게 1차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는 또 심리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그들의 엄마에게 전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엄마가 잠시도 그들의 유아를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의 엄마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신호를 통해서 엄마에게 보냅니다. 민감한 엄마는 유아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부응을 해주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한 업무는 이 세상에 없는 법. 모든 엄마는 불가피하게 유아를 돌보는 엄마의 역할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유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고 또 엄마에게 기대한 것을 또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랑의 참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어베언에 의하면 유아는 이런 느낌? 이건 느낌보다 더 강렬한 겁니다. 무의식의 강한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이 엄마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이 엄마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 또한 엄마는 나만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는 나만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1차적 사랑의 외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외상에는 거기에 어떤 감정이 또한 덧붙여집니다. 페어베언에 의하면 1차적 사랑의 외상으로 생긴 감정은 바로 공허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무사히 잘 맞춰서 사랑에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아기에 이런 과정에 실패를 해서 사랑의 상처를 받았고 그런 선택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랑의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긴 바로 공허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심연에는 공허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하고 다녀도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그의 심연에 있는 공허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 했죠. 페어베어는 불가피한 1차적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불가피하니까 그것은 실존적인 공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1차적 사랑의 외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인간은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초기에 사랑의 외상이 떠오르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 때문에 즐겁고 사랑 때문에 슬픔에 빠집니다. 사랑 때문에 삶이 달콤하고 또 사랑 때문에 삶이 씁쓸합니다. 저희 심리크리닉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남기고 간 공허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공허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그 무엇으로 채우거나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허는 어떤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허의 감정을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이건 사랑의 상처만 더 진하게 남을 것이고, 공허라고 하는 감정은 더 강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가피한 사랑의 상처를 마치 유전인자처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삶의 초기부터 우리는 이 감정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성장 때문입니다. 사랑의 상처는 사랑의 상처로 지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차적 사랑의 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외상을 치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예. 사랑의 상처를 반복하면서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의 상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옆집 소녀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총각 선생님, 그리고 미팅에서 만난 이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거기다가 짝사랑의 경험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제로
또한 우리의 상상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마치 인간은 사랑의 상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패잔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한 패잔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상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신비한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사랑은 무조건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연륜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졌는가를 말해줍니다. 꼭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나 그 밖에 다른 대상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무슨 달콤한 열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이 그렇다면 그것은 금단의 열매처럼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기는 잠시입니다. 뒤이어 기다렸다 나오는 것은 공허와 또 실망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신음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 사랑은 아픈 것, 사랑은 상처만 남기는 쓴잔. 그러나 너무 빨리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러한 사랑의 상처가 지나간 자리, 잠시 시간이 지나면 잠시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의식의 지평은 더 넓어집니다. 의식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 우리는 수용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세상과 사람은 우리 안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자식은 부모를 미워해야 그들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때가 되면 부모 역시 자식을 미워해야 참된 자기로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목적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식 혹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참된 자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부모나 자식은 서로 미워해야 하는 이런 통과 의례를 반드시 통과함으로써 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중음악의 주제가 모두 사랑이겠습니까? 왜 문학 속에 사랑의 스토리가 빠지면 싱겁겠습니까? 왜 예술은 사랑을 고도로 상징화된 것의 표현이겠습니까? 왜 사랑이 빠진 영화는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1차적 사랑의 상처에 대한 무의식적 보상이며 공허를 채우기 위한 다 상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실패나 성공이 따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외현화된 것들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사랑의 상징화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엔 실패와 성공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유아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랑은 성공합니다. 단,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100% 실패합니다. 내가 이 사랑의 작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보다 많이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환상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자기의 온 존재를 내어 던져서 사랑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의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는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원천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둔탁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투사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투사를 통해서 삶의 낭만과 삶의 감상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자, 이 때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때가 되면 투사한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자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투사한 것을 다 거두어 드리면 우리는 알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게 혼자 버려진 상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리면 우리가 외부로 투사한 그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투사를 거두어 드리기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1차적 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내 안에 내가 추구하고 희구하고 갈망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판단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에게도 내가 발견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흐르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흐르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은 계속 흘러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흘러갑니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적은 각자의 성장입니다. 각자의 성장입니다. 오늘의 마음소리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상처로 치유되고 성장합니다.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사랑의 상처로 치유되고 성장합니다. 상처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